순창 설진영 서실 일제강점기 항거의 흔적. 설진영 선생은 일제강점기 남파유고를 저술한 유학자로 1895년 고종 32년에 민비가 시해되자 기우만을 따라 의병을 일으켜 장성, 나주 등지에서 외병과 싸웠다. 1910년 국권 강탈을 당하자 아미산 남쪽 기슭에 남파 서실을 짓고 두문분출하면서 학문 연구와 후진 교육에 심혈을 경주하여 많은 영재를 배출하였다. 그 뒤 1940년 일제가 조선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창씨 계명을 강요하자 이를 거부하여 맹세코 성을 고치지 않겠다는 절명치 2절과 유서를 남기고 우물에 투신하여 자결하였다. 전라북도 진안 이산묘 영광사에 충의 열사 33인과 함께 제양되었다. 다음은 설진영 서실 앞에 있는 비석에 적힌 내용이다. 이 서실은 설진영 선생이 후학에게 민족 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1910년에 세운 것이다. 선생은 1895년부터 송사 기우만 선생과 함께 의병을 조직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으며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이 체결되자 아미산 남쪽에 이 서실을 열고 학문 연구와 애국지사 배출에 온 힘을 다 바쳤다. 그 뒤 1940년 일본이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창씨 계명령을 내리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성만큼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서실 앞 우물에 몸을 던져 순국하였다. 광복 후 정부는 1991년에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하였다. 부끄럽게도 나는 이 글을 쓰기 전까지 설진영 선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일제에 항거하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성씨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진 유학자. 크게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작게는 자신의 가문에 충정을 다했던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 무지했다. 가끔 설진영 선생을 비롯해 얼마나 많은 유학자들이 또한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는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진다. 조직이 나뉘고 목적이 나뉘었어도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조선이라는 한 나라였든 아니면 유교 학문이었든 감히 남의 나라를 짓밟으러 온 일제를 몰아내고자 했던 자유에 대한 몸부림이었든 우리나라는 결국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구심점이었다. 독립한 지 78년이 지난 지금 과거를 돌이켜보면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그 저항정신이 곧 우리나라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요즘 세계 속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면 더욱 그렇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룬 봉준호 감독 영화의 쾌거, BTS의 영향력을 비롯한 K 컨텐츠의 위력은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들에게 더 와닿는 현실이 되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에서 염원한 대로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민족이 분단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정의에 대한 신념을 놓지 않았다. 우리의 조상들이 결코 우리나라를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그 자부심이, 그 증거가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신력을 불어넣어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친 해석일까?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답게 일제 강점기를 지나온 할머니를 둔 덕분에 그 시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깊은 관심을 두지 못했었다. 역사가 곧 아픔으로 연결되기에 과거를 잊고 싶은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픔보다는 자부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세계 속에서 증명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희생한 조상들의 흔적은 위안이 되기도 했다. 설진영 서실을 직접 찾아가 본 것은 그런 이유였다. 위치는 명확했다.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동정리 506-9번지. 시골 마을로 들어서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니 대문이 닫혀있는 옛 가옥이 눈에 띄었다. 대문에는 이곳이 설진영 서실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안내문이 걸려 있었다. 문고리를 잡고 밀자 굳게 잠겨있던 몽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발을 들여놓자 절로 고개가 숙여졌고 조심스럽게 예의를 차리게 되었다. 안에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문 안의 풍경은 생각보다 평범했다. 대문에서 몇 발자국 떼지 않은 곳에 서실이 있었다. 모르고 지나치면 민속촌에서 볼 법한 가옥 중 하나라고 생각할 만큼 그러한 곳이었다. 앞마당에는 꽃이 피어 있고 서실로 향하는 발걸음에 차이는 잡초가 그리 길게 자라지 않은 것을 보니 누군가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실은 제법 높은 돌담으로 이루어져 있어 3개의 돌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했다. 돌계단을 밟고 올라서서 맨 오른쪽의 방문을 열었을 때였다. 안녕하세요. 여기 보러 오셨어요? 뒤를 돌아보자 마을 어르신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멈추었다.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이곳에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설진영 서실에 대한 글을 쓰려고요. 나도 모르게 긴장했다. 혹시 취재가 어려우려나? 왜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갔냐고 질책하시려나? 잠시나마 염려한 것과는 달리 어르신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오셨다. 어르신은 하고 싶은 말씀이 아주 많은 눈빛이었다. 묻기도 전에 설진영 서실에 대한 이야기를 술술 시작하셨다. 웹사이트에 설진영 서실을 검색하면 나오는 정보와 비석에 적힌 내용 말고도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쏟으시며 아무리 시골이어도 요즘은 좀채 보기 힘든 고무신을 신고 계신 모습에 어르신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혹시 어르신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어르신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름을 밝히셨다. 알고 보니 어르신은 설씨였고 설진영 선생의 후손이었다. 귀하고 기쁜 마음이 들어 박수를 쳤더니 어르신은 한방 미소를 지으면서도 지면엔 밝히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셨다. 나는 조금 귀찮을 정도로 시시콜콜한 질문을 던졌지만 어르신은 귀찮아하지 않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중엔 지금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많은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만나니 안타까운 마음이 더욱더 크게 들었다. 어르신의 수수한 모습에서 지난날 삶의 고단함이 그대로 보였다. 다른 문화재나 기념물을 언급하시며 설진영 서실도 관리가 잘 되어 많은 이들이 찾아오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는데 나 역시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 어르신은 내가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다. 마치 오랜만에 찾아온 손주를 반기는 것처럼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고 조상에 대한 자부심, 마을에 대한 걱정과 애정, 심지어 자식 이야기까지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어르신의 말씀을 들으며 설진영 서실이 당시의 모습을 더욱더 잘 갖추고 재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서실은 서적을 갖추어 두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방을 의미한다. 어려운 나라 사정에도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 애썼던 공간인 만큼 좀 더 정비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제법 옛집이라는 느낌은 들지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거미줄이 군데군데 크게 늘어져 있어 마치 폐가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 유학자의 정신이 아직도 우리나라 교육열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 어린 학생들이 견학을 와서 보고 싶어 할 만큼 귀감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르신과 대문 앞에서 헤어지고 다시 한번 설진영 서실 대문 앞에 섰다. 순창의 맑은 공기가 코를 스쳐갔다. 든든한 산세를 뒤로 마을을 빠져나오며 여러 생각이 들었다. 일제강점기 서슬퍼런 그 시기에 학문에 매진했던 선생과 제자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올라 쓸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창씨 개명을 하지 않기 위해 목숨을 끊을 정도의 절개, 그 위대한 신념이 놀랍기도 했다. 무엇보다 끝내 빼앗기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재 위상을 지켜보고 있다면 선생은 무슨 생각이 들지 궁금하기도 했다. 부디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후손들인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더 성숙한 모습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이기를 바랄 뿐이다.